자, 안녕하세요. 빌버 수학과 김대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내신 대비 특강 기말 내신 대비 특강을 하는데 중간고사 이제 시험 쳐봤지만 중간고사가 시험 내용이 대체로 몇 학교 빼고는 좀 쉽게 나왔어요. 기말은 좀 어렵게 나올 거야. 이게 기말에서 이제 명제 범위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집합을 조금 까먹은 학생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 할 때 꼭 집합 다시 봐야 됩니다. 명제는 이제 집합과 연계될 수 있다. 물론 시험 범위가 집합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제부터 시작하더라도 집합은 봐야 된다. 자, 이 이야기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함수 나오지, 함수. 물론 함수에는 여러 가지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이렇게 들어가요. 함수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함수에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함수에서 모의고사 형태 문제 있지. 모의고사 형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쌤이 우리 이 학원에 다니는 학교들하고 이제 면제 한 5년치 정도 이제 분석해 보면 대체로 모의고사 형태의 함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자,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자, 유리함수에서는 이제 주로 뭐 다양하게 나오겠지. 유리함수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사분면은 꼭 나온다고 보면 돼요. 몇 사분면을 뭐 지나야 돼, 아니면 뭐 몇 사분면을 지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겠지. 이제 사분면에 대한 내용은 아마 꼭 나올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함수에서 이제 제일 좋은 궁합을 가지는 산술기하고 또 연계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시험 범위가 명제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은 거의 이게 나온다고 봐야 돼요. 많이 보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무리함수에서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딱 내라라고 한다면 대체로 교점계수예요, 교점계수. 자, 그래서 교점계수가 좀 나올 확률이 높다. 뭐 교점 개수가 몇 개인데 어디를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지. 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여기 25문제를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할 텐데 25문제는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출제 빈도도 높은 문제들 위주로 이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꼭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외웠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등급별로 전략을 이야기한다면 일단 쌤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예요. 어렵게 나오는데 요즘 추세가 쉬란 말이야. 어려운 것만 엄청 어렵고 쉬운 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게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초고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까지 좀 다 하셔야 될 것 같아. 1등급 노리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킬러까지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막 2등급을 노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이 너무 이게 방대하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2등급 노리는 학생, 그러니까 2등급 노리는 학생이 너무 방대하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2등급 학생들은 좀 유형 위주로 좀 복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유형 위주로 복습하고, 당연하지만 학교 프린트라든지 뭐 부교재라든지 학교 거죠, 학교 거. 이거 거의 10회독 해야 됩니다, 10회독. 그래서 완전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아니까 맞출 수 있겠지. 절대 못 맞춥니다. 내가 아니까 맞출 수 있겠지는 뭐냐면, 한 문제에 5분 줬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한 문제 1분 30초인데 생각이 날 것 같아? 생각 안 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풀어야 돼요. 10회독 하면 돼, 10회독. 한 10번 정도 풀면 진짜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손가락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 반복을 하시고,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등급을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막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기초 개념이나 뭐 교과서,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서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프린트에서 답도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어떤 학생 보면 뭐 답도 외우더라고. 나쁘지 않아요. 내가 도저히 못 풀 것 같으면 답이라도 외워. 그래서 다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이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시작해 볼게. 자, 1번 봅시다. 1번. 자, 얘는 2등급 학생 대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2등급. 자, 2등급. 이게 2등급 학생 대상이라는 게 이거 맞추면 2등급밖에 안 돼. 이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이 소리 아니고 2등급 정도 학생이면, 그러니까 요 정도 맞출 수 있으면 2등급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거. 물론 1등급도 다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2등급 이상 꼭 확인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자, 얘는 항상 이제 나온 거 있어. P 교집합 Q는 P. 쌤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명제라고 해도 집합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진짜 이거잖아. P 교집합 Q가 누굽니까?
P 교집합 Q는 뭐냐면 P하고 Q의 공통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P 교집합 Q는 반드시 Q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렇게 넘어가겠지. 자, 근데 P 교집합 Q가 뭐라 그랬어? P라 그랬잖아. 자, P는 Q의 부분집합이에요. 자, 이게 나온다고. 됐지? 자, 요거는 집합에서 꼭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라고.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Q가 가지는 걸 R이 모두 다 가져야 돼. 자, 한마디로 해서 Q는 R의 부분집합이야.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연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자, 뭐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거 아니야? 됐죠? 자,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일 거야. 그리고 당연하지만 P가 R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P이면 R이다가 또 성립합니다.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3단 논법 이렇게 부르지 맞지? 3단 논법. 자, 3단 논법. 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얘가 맞으면 대우도 맞잖아. 대우. 그냥 낙Q이면 낙P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 낙R이면 낙Q이다. 자, 이렇게 다 적어놓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많이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여기서 찾아버리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6개밖에 안 되니까 다 적어놓고 나서 찾읍시다. 자, 니은. 자, 여기 있네요. Q이면 R이다. 자, 이거 이제 참이고. 자, 그 다음에 리얼. not R이면 not P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 리얼이 참. 자, 정답은 4번. 자, 얘는 출제율이 거의 100%야. 얘는 이제 무조건 나올 거다. 자, 출제율, 자, 100%입니다. 안 나오기 매우 힘들어요, 매우. 대우, 그 다음 3단 논법은 무조건 나와. 알겠지? 자, 이런 거 틀리면 굉장히 뼈 아플 수 있어요. 난이도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 자, 우리가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부정이 있지. 그 명제의 부정은 참이 돼요. 이걸 알고 있냐? 자, 이런 문제입니다. 모든의 부정, 어떤 의 부정 항상 나오지? 모든 실수 X.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자, 얘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서 얘가 거짓이래요. 문제가 그렇게 적혔어. 그렇다면 우리가 참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참은 뭐니? 참은 이겁니다. 모든을 어떤을 바꿔야 돼요. 어떤. 가끔 이걸 바꾸는 애들이 있어. 허수 X에 대하여. 이 미친 겁니다. 그치? 이건 대전제예요. 이렇게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지? 가끔 어떤 허수 X에 대하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알겠지? 큰일 납니다. 다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얘는 바꾸면 안 돼요. 범위는 바꾸면 안 돼. 여기. 이 앞쪽에 범위.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뭘 바꿔야 돼? 이제 부등호 바꾸셔야지. 부등호.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얘가 이제 부정입니다. 그럼 이건 참이라는 거지. 됐죠? 최고차 개수 마이너스는 보기 안 좋잖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곱할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부동호 이제 뒤집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 대목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애가 있다.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알겠지? 머리에 생각하지 말고 띄워. 이렇게 붕 띄우고 접해. 두 점에서 만나. 자,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고. 자, 얘가 자, x제곱 마이너스 2ks 플러스 k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바로 이 그래프의 y좌표입니다. 자, 이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있냐고. 없잖아. 없으면 거짓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이거 안 돼. 자, 그러면 얘는 있냐? 있잖아.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참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요만큼 다 있네, 요만큼. 그렇지? 이것도 참이야. 자, 따라서 판별식이 0이다와 판별식이 판별식이 양수다. 자, 이 두 개가 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답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겠네. 자,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이제 판별식 쓰면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잘 봐. 자, 뭐라 적혔냐면 거짓이 되도록 하는 양수 k 이런 거 반드시 메모해야 됩니다. 이것도 막 흥분해갖고 좋다고 막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적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마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니까 이것만 보시는 거야. 양수 중에서 최소값이 누굽니까? 3이 정답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범위 반드시 체크하실 것. 자, k는 3. 자, 이 문제는 자, 등급은 2등급 문제예요. 자, 2등급 문제고. 자,
자, 2등급 난이도입니다. 꼭 나와요, 이거, 이런 거. 자, 출제율도, 어마무시해요. 사실은 이제 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가장 이제 많이 겹치는 문제들만 쌤이, 여기에다가 이제 담았습니다. 자, 난이도. 실수할 여지가 군데군데 있어요. 막 모든을 어떤을 바꾸고 막 판별식 어쩌고저쩌고 하고 뒤집어야 되고 이렇게 실수 요소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번 시험은 실수하면 큰일 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요번 수능도 그렇게 나왔잖아. 수능도 뭐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수능도 완전히 실수로 나왔어요. 어려운 것만 엄청 어렵고 쉬운 건 진짜 쉬워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자연수다 이거지.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x 범위가 자 2부터 8이야. 자, 여기만 보란 소리입니다. 2부터 8까지. 자,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또 어떤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이란 말이 나오면 이것을 만족해주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하나라도. 시험에 어떤이 되게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모든보다 어떤이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을 되게 잘 논다. 그래서 어떤이 나오면 꼭 보시라. 자,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대. 자, 이렇게 적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얘를 그려보자. 얘 누구는 이차함수지 이렇게. 이차함수입니다. 여기가 그렇지 x축 축이 6이네요. 자, 축이 6이네인데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는 딱 주어진 범위만 이거 보지 않습니다. 2부터 8이야. 그럼 8은 조금 가까워. 자, 그리고 2는 좀 멀리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여기만. 이 빨간색만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요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 자, 얘가 이제 2란 말이야. 자, 2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시면 4 마이너스 24 플러스 3n이야. 3n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나왔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얘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하나라도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자, 잘 봐. 이 빨간색 부분이 이럴 수 있다. 얘가 x축보다 밑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고, 뭐지? 아니면,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위에서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얘는 y좌표가 모두 없습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하나도 없어. 따라서 얘는 거짓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0 있잖아. 그치?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양수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럼 결국 뭐야? 가장 위에 있는 이 양반의 y좌표가 3n 마이너스 20이다. 3n 마이너스 20이 y좌표지. y좌표가 0대도 되고 양수가 돼야 된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저렇게 넘어간다. 자, 따라서 n은 뭐지? 3분의 20보다 크거나 같아. 자, 얘가 됩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최소의 자연수 n이 누굽니까? 라고 했으니까 n이 뭐지? 7이 정답. 오케이? 자, 요 문제는 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하나하나 쪼개면 될 거 아니야. 이걸 합쳐놓고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문제 한번 훑어볼 거 아니야. 그럼 저 뒤쪽에 분명히 거의 괴수급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든 이걸 빨리 풀고 저쪽 애를 풀어야지 라는 생각 가지겠지? 그러다가 말립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야 돼요. 잘못하면 어려운 문제 못 풀어서 틀리고 쉬운 문제 실수해서 틀리고 그러면 이제 점수가 그냥 바닥을 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자기 등급에 내가 만약 2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키를 안 풀어도 돼요. 키를 안 풀어도 무조건 2등급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알겠지? 차라리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게 맞다. 자, 자, 이 문제는 자, 2등급 대상입니다. 2등급 대상. 2등급 대상. 그러니까 2등급 정도 학생은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겠지. 2등급 목표를 하고 있다면. 자, 출제율. 출제율은 높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어요. 자, 그리고 자, 난이도. 자, 난이도도 역시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4번 갈게요. 4번. 자, 4번.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요건 조금 어려워. 요건 처음 본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1등급 대상.
자, 1등급 대상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등급만 풀으라 이건 아니고 1등급도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푼 학생들은 이거 개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 본 애들은 미칠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자기 걸로 만들어라. 자, 한번 볼까? 자, 조건 이제 2개 줬지. 자, 여기서 이제 두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때, 자, 첫 번째 조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납이다라고 적혔잖아.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납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납이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 납이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것은 얘가 항상 성립했는다, 이 이야기야. 그렇지? 자,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이제 P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납이다. 납이는 항상 맞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납이를 시키면 어떻게 되니? 납이를 시키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아야 된다. 오케이? 자, 이 대목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얘를 갖고 뭐라고 이야기냐? P, 여집합이 진리집합이지. 얘가 뭐라고? 항상 맞아야 돼. 전체 집합.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맞아야 되니까 전체 집합인 거예요. 그치? 진리집합이. 그치? 진리집합이 뭐야? 참이 되게 하는, 그치? 원소들의 집합이잖아. 다 맞아야 되니까. 그때는 얘가 이제 전체 집합이 바로 P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떡하니?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 자, 그렇다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띄울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됐지? 자, 그렇다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맞아요. Y좌표로 이야기입니다. 얘도 Y좌표가 0 아니면 양수니까 또 맞아요. 얘는 Y좌표가 음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뭐지? 음수. 얘는 판별식이 뭐야? 0. 따라서 정답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분의 D 쓸게.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따라서 A는 뭐죠? 3과 마3입니다. 자, A가 정수라고 적혀있어요. 따라서 정수 개수 몇 개야? 7개. 자, A 개수는 7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Q는 납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우리 이제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인데 간단해요. 충분 조건은 그냥 이쪽이 맞으면 충분 조건이야. 이쪽이 맞으면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뭐야? 이쪽으로 가는 게 참이면 그게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럼 필요 조건은 뭐야? 이쪽이 참여해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냥. 필요 조건이고, 그럼 뭐가 돼? 자, Q지. 자, 그리고 자, 얘가 포함된다. 자, 얘가 되는 거야. 누구? P여. 그렇지? 자, Q는 P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근데 P여가 뭐라 그랬어? 전체 집합인 거야. 그렇다면 Q는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을 갖고 있지.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을 갖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집합이야. 자, 그래서 이걸 보고 Q는 전체 집합이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Q가 전체 집합인 게 뜻이 뭐예요? 얘가 또 항상 성립해야 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판별식이 음수다가 되는 거야. 자, 판별식 한번 더 들어갈게. 자, 여기다 줄까? 자,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마2 B 2 이게 됩니다. 자, 근데 B도 역시 정수야.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 개수는 3개밖에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만족해주는 순서상 A, B 개수 몇 개입니까? 곱의 법칙이에요. A가 7개, B가 3개, 7, 3은 21, 21개 나옵니다. 자, 곱의 법칙. 자, 얘는 이제 출제율이 얘가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문제 패턴을 보면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알고 나면 쉽거든? 근데 문제 풀 때 이걸 처음 보면 이 생각을 못 해. 이게 전체 집합이라는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괜히 막 범위 구하려고 하다가 말리고 그럴 확률이 높다. 자, 다음 난이도. 아마 풀어본 학생들은 쉽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본 애들은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다. 이런 게 기분 나빠요. 이렇게 알고 보면 풀이 간단한데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이런 게 기분 나쁜 거야. 자, 그래서 반드시 외워라. 이렇게 뭐 다들 알겠지만 내신은 수학이 아닙니다. 내신은 그냥 암기예요. 암기하겠죠. 그냥 막 누가 더 많이 외우냐, 누가 더 많이 연습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자 5번 A가 양수, B가 양수, A 더하기 3B. 자, 그리고 A분의 2. 자, 더하기 B분의 6. 자, 얘 최소값 구하시오 이거지. 자, 저형적인 산수기하 문제입니다. 저형적인 산수기하.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냥 산수기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외워.
이거 뭐 100만 번도 더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생각나야 할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약간 연상 단어를 좀 생각하는 게 되게 좋아요. 연상 단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연상 단어는 전개. 기억해둬. 이제 딴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전개. 전개만 기억합니다. 자,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자,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하면 2잖아. 맞지? 자,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b분의 6a야. 얘랑 얘랑 곱하면 a분의 6b입니다. 그렇지?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18이에요. 그치? 자,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얘가 문제가 뭐니? 최소값 물어봤지. 그렇지? 얘의 최소값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렇다면 이게 보이지. 보통 산수의 기하를 어디서 보냐면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면 이거 산수의 기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얘만 본다면 이 루트 하시고 이 두 양반을 곱해. 자, 곱합니다. 그럼 이게 탁탁탁탁 해주니까 그렇지? 10이 되네. 12. 자, 이 값이 12지. 자, 근데 2하고 18도 있으니까 같이 본다면 20 플러스 12. 자, 따라서 정답은 32가 됩니다. 사실 얘는 좀 쉬워요. 요거는 이제 등급으로 치면 한 2등급. 자, 2등급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율은 생각보다 매우 높아요. 이 문제만 단독으로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거랑 게 결합돼서 나온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얘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라. 자, 난이도는 3. 자, 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를 쌤이 이제 조금 숙제를 바꾼 건데. 자, 6번 문제예요. 자, 6번 문제 보니까, 자, 여기서. 도형 나오면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해요. 자, 얘가 이제 m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n. 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렵다, 이제. 자, 얘가 이제 여기 길이가 이제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자, 2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 또 각도 30도야. 자, 됐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자, 이 대목이 나와. 6pm.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pm이지, pm. 여기 pm의 길이를 쌤이 이제 a라고 부를게요. 요 pm. pm을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a야, a. 그치? 얘가 이제 a고, 자, 다음에 pm이지, pm. 자, 얘가 이제 p. 자, pn은 p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전부 다 pm과 pn을 전부 다 a와 b로 바꿀게. 자, 문제 6pm입니다. 6pm이니까 자, pm이 얼마야? 6a지, 6a. 자, 그리고 자, pn 나옵니다. pn. 자, b분의 1. 자, 그리고 자, 3pn. 자, 3pn이니까 3b. 그리고 pn분의 2. 자, pn분의 2니까 a분의 2. 괜찮지? 자, 이렇게 바꾸니까 뭐니? 자, 5번하고 지금 똑같은 문제 된 거예요.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 또 전개해야 되겠다. 전개하면 돼요, 전개. 전개해보자. 자, 전개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6ab, 18ab. 자, 얘가 되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12. 자, 그리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3. 자, 그리고 자, 얘랑 얘랑 곱하면 ab분의 2.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돼. 산수 기하가 아까 쌤이 이야기했듯이 약분이 되는 형태면 뭐 그냥 거의 산수 기하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자, 문제 봐요. 자, 얘가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최소값을 가질 때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언제 최소값을 가지냐? 이게 바로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내가 산수 기하를 쓸 때 이럴 거 아니야. 여기 이 부분만 보면 이 루트하고 얘네들을 곱하겠지. 곱하니까 실제로 약분되면서 숫자 나오잖아.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곱해지는 이 두 당사자들 있지. 얘네들이 서로 같다가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이거 명시하면 됩니다. 곱해지는 애들이 서로 같다. 자, 그래서 얘하고 자, 둘이 같을 때가 이제 등호 성립 조건, 즉 최소값을 가질 때는 이야기예요. 18ab는 ab분의 2란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b가 얼마가 되겠냐? ab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ab는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ab는 3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래서 ab가 3분의 1이라는 걸 잡아냈어. 됐지?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이게 나와. 얘가 pm-pn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a-b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해야지. 아, 얘가 식이 뭔가 하나 더 있다. 그치? 그 식을 이제 어디서 잡냐? 아직 이거 안 써먹었잖아. 이제 이걸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써먹어 봅시다.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할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이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렇게 이 전체 있지? 전체 삼각형 넓이를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전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도. 요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탁탁 치면 얼마가 나와? 이 넓이가 2분의 3인 거야. 그렇지? 이거 뭐 이렇게 나오죠?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사인 30도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나와. 자,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쪼개요. 요점부터 요점까지 이렇게 딱 쪼개면 이제 보이지? 삼각형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 녹색 삼각형하고 붉은색 삼각형. 자,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 큰 삼각형 넓이는 두 개 쪼갠 넓이의 합과 동일하겠지. 이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 삼각형, 녹색 삼각형 넓이 구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자, 다음에 밑변 얼마야? 3. 높이 얼마지? B. 이렇게 된 거야. 자, 따라서 2분의 3B 이렇게 되네요. 됐지? 자, 얘가 이제 2분의 3B 아니? 자, 2분의 3B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자, 이 양반. 자, 얘는 2분의 1. 밑변이 2고 높이가 A입니다. 자, 그럼 계산이 좀 얼마니? A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 결국, 자, 정리를 하면, 자, 요 분이지. 자, 이분하고, 자, 얘네들 합이 이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적을까? A 더하기. 자, 2분의 3B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됐지? 자, 여기다가 2를 곱할게. 그럼 2A, 자, 더하기 3B. 자, 2A 더하기 3B는 3. 자, 요렇게 이제 정리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되고. 자, 문제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있어. PM 있지, PM. PM이 A인데, PM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있어. 단. 이렇겠죠? PM이 1보다 작다. 자, A가 1보다 작대. 아, 그러면 이제, A 기준으로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자, 그럼 B 없애야 되겠지. 그럼 B 어떻게 없애? 간단하죠? 자, 여기 보면, AB가 3분의 1이니까 3AB가 1이라는 소리거든? 3AB가 1이니까 여기다 A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A만 곱하면 2A 제곱 더하기 3AB는 3A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3AB가 얼마나 그랬어? 여기 1이라고 적혀있네. 자,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이 양식 있게 마3A가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A는 얼마 나오지? 2분의 1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오네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A가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야. 자, 이렇게 된다. 자, A가 2분의 1이 되고, 자, 다음, 자, B. 자, B는, 자, A가 2분의 1이니까 B는 3분의 2가 되겠지.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냥. 오케이? 자, 3분의 2. 자, 그리고 A는, 자, 2분의 1이었습니다. 자, 둘이 합치래요. 합쳤더니 6분의 7. 자, 6분의 7이 정답이야. 2번입니다. 자, 얘는 출제율이, 자, 어디 뭐, 문제 풀면 하지. 그렇지? 이 정도면 이제 1등급, 1등급 대상이에요. 1등급 대상이고, 그 다음 출제율은, 굉장히 높아. 생각보다 아주 잘 나옵니다. 거의 모든 문제집에 수록될 정도로 잘 나와요. 난이도도 은근히, 계산이 좀 복잡다고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7번. 자, 7번은 이제 증명인데, 일단 증명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서술형이 나올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증명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증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증명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그 학교도 시험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시험들이, 교과서에서 나와요. 이제 증명은 일단 교과서를 달달 외워. 교과서 밖에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나온다고 한다면 이 문제처럼 가로넣기 정도. 알겠지? 웬만하면 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귀류법. 귀류법 알죠? 귀류법. 귀류법 뭐야?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 그렇지? 자, 주어진 명제를 부정해갖고 부정을 했더니 결국 거짓이 된 거야. 그치? 그럼 부정을 해서 거짓이니까 그럼 부정 안 한 게 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귀류법인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우법. 대우법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 문제가 복잡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어. 보통 문제가 복잡하면 대우가 간단해요. 자,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대우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도 참이잖아. 그래서 대우가 참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형식이 쌤이 뭐 여기 적진 않았지만 반드시 대우가 누굽니다라고 명시해야 됩니다. 대우가 무엇입니다라고 명시해야지 점수가 들어와요. 오케이? 자기 혼자 그냥 당연히 알고 있지라고 넘어가 버리면 감점됩니다. 대우를 적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알겠지? 막 기록부터 마찬가지야.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일단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 감점이에요. 알겠지? 이거 기억해 두고. 그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제 부등식 나오는 거예요. 부등식.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있잖아. 절대값 A-B. 자, 절대값 A- 절대값 B. 자, 절대값 A-B. 자, 얘가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을 증명하시오. 뭐 요런 문제들 있죠. 요런 문제. 뭐 요런 문제는 뭐 알 거야. 제곱해 갖고 빼버리면 정리해서 나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대체로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래서 증명 문제는 교과서를 봐라. 근데 교과서 밖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아예 이제 통으로 증명하라고 안 나오고 보통 이렇게 가로 높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확률적 문제예요. 뭐 선생님이 굳이 뭐 다른 데서 내고 싶다고 한다면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증명을 그렇게 내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교과서부터 보라 이거예요. 자, 7번 봅니다. 7번. 자, 7번은 자, 2등급 대상. 자,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설명할게. 자, 7번. 자, 명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문제 보면 반드시 무엇을 이용해서 증명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정말 대우법을 이용하시오, 기루법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다고.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루법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대우법으로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0점입니다. 그 명심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반드시 그런 학생이 있어서 실제로 기루법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대우법을 한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 학교 문제인데 문제에 쓴 대우법인데 그걸 기루법으로 증명하시고 문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 제대로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대우법으로 증명해버린 거지. 0점 처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요구하는 증명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7번. 자, 명제 루트 3은 무리수다. 자, 이걸 증명을 해. 자, 루트 3이 무리수라고 그랬잖아. 자, 그렇다면 이것의 부정 뭐야? 자, 이것의 부정은, 자, 주어진 명제의 부정. 루트 3은 유리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시작해도 됩니다. 그치? 뭐, 이러면 자유롭게 하면 돼요. 자, 그때 이때 루트 3은, 자, 왜 우리가 얘를 굳이 유리수라고 하냐? 무리수는 정의가 없어요. 근데 유리수는 정의가 있어. 유리수는 정의가 뭐냐면, 자, B분의 A, B와 A가 서로 소인 자연수. 요게, 그 유리수의 여기 루트 3이니까 양수라서 그래요. 여기서 A와 B는 원래 정수인데, A, B는 서로 소인, 자, 거기서 자연수.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유리수의 정의야. 자, 그래서, 일단 1번, 3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지? 1번, 3번이 정답.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양변을, 자, 적힌 대로 갈게. 자, 이 식의, 자, 이 식을 양변을 제곱을 해. 자, 그럼 뭐가 되니? 3분의 B제곱은 A제곱이 되지.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A제곱 뭐가 돼? 자, 3B제곱이 됩니다. A제곱이 3B제곱이니까 A제곱이 뭐가 돼요? A제곱은 3의 배수다가 되는 거야. 맞지? A제곱이 3의 배수니까 A는 3의 배수예요. 자, 이건 뭐 당연하지, 맞지? 제곱이 3의 배수면 제곱 안 한 놈도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됐지? 자, 그럼 A가 3의 배수니까 우리가 A를 3K라고 두자고. 자, 그리고 K는 자연수? 이 상태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 자,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9K제곱은 3B제곱이 나와. 따라서 B제곱은 3K제곱이 나와. B제곱이 3K제곱이니까 B제곱은 3의 배수야. B제곱이 3의 배수니까 B도 3의 배수예요. 자, 여기까지 나왔어.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지?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A도 3의 배수고 B가 3의 배수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는 일단 적어도 3을 약수로 가지는 거야. 최소한. 3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자, 따라서 서로 소일 수 없다. 모순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러한 정명법을 귀루법이라고 한다. 자, 3번 정답이에요. 자, 출제율은 높아.
증명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출제율. 난이도는 한 번만 증명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자기 직접 증명 안 해보면 또 이게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연습해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8번 갑시다. 8번. 자, 이 8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집합 X가 있어요. 자, 집합 X. 자, 1, 2, 3, 4, 5, 6.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얘가 F, G, H 이 세 함수가 모두 다 X에서 X로 대응돼요.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라는 소리지? X에서 X로 대응이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나조건. 자, 집합 X는 모두 원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란 거지.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Fx, 자, Gx, Hx. 자, 얘가 얼마야? 8 이렇게 나왔다고. 자,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fx는 항등함수래. 그치? 항등함수니까 fx는 뭐가 돼야 돼? x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이게 이제 포인트네. fx는 x야. 항등함수야. 자, 다음에 gx는 뭡니까? 몰라. 상수함수래. 상수함수. 자, 모르니까 그냥 gx를 c라고 부를게. 함수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얘 c야, c. 자, 그럼 더하기 hx다. 는 8.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hx는 자, 넘어가면 마 x 더하기 8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할 거야? 할 거 없잖아. 숫자 집어넣는 거야, 그냥. H1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7마씨. H2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6마씨. 그 다음에 5마씨, 4마씨.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있잖아. 얘가 모두 다 X값을 가지게 되고, 얘가 모두 달라요. 그럼 결국 이 소리잖아. 좀 더 줄까? 3마씨, 2마씨.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6개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랑 결국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지?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얘가 7마씨가 이 중에서 제일 크거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누구예요? 6이잖아. 그러니까 7마씨가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6, 5, 4, 3, 2, 1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자, 됐죠? 자, 그렇다면 7마씨가 6이니까 그럼 C가 얼마가 되니? C가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C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서 GX가 1이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했지 뭐. 자, 그럼 HX가 이제 뭐가 되지? 자, HX는, 자, 여기에다가, 자,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7마X다. 자, 여기 이제 HX라는 거예요. 자, 그럼 HX까지 다 구했어. 자, 이제 문제입니다. 자, G5. 자, G5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1이에요. 그렇지? 얘는 이제 무조건 1이고, 다음 H1. 얼마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자, 6.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합치면 7.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쉽지? 쉽다고 느껴지는데 실제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도 좀 암기해야 됩니다. 자, 얘는 자, 1등급 대상 문제 중에서는 출제율이 좀 높다라고 보면 돼요. 출제율이 좀 높다. 출제율이 자, 높고 난이도 그렇지? 할만해요, 사실은. 충분히 할만하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지? 자, 이게 포인트네. 항등함수라서 fx를 x라고 두고 상수함수니까 얘를 c라고 두고 그렇지? 이렇게 두고 자,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1대1 대응인 거 확인하고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6이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6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9번 갑시다. 9번. 그 문제를 8번 문제를 예. 2등급에 맞춰 설명해 주고 그 문제를 1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줄여보고 자 3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늘려보고 그런 것도 선을 한번 보여주고 자 1등급에 맞춰서 아, 예. 얘가 이제 사실은 1등급에 맞춘다면 사실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x가 커질수록 그렇지? 이 hx 자체가 이게 딱 보니까 1차식이잖아. 1차식이니까 굳이 이게 안 적어도 얘는 1대1 대응이란 거야. 굳이 안 적어도 1대1 대응이라는 걸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선이니까 맞지? 자, 근데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면 그리고 또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면 이제 뻔하지. 작은 숫자를 넣었을 때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H1이 6이다. 감소함수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지? 그래서 1등급 학생이라면 H1이 6이다 해서 굳이 안 적고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들어갈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1대1 대응을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인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알 수 있잖아. 얘가 크기 순서가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작으니까 하나씩 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다 적어 보면 그치. 딱 직관적으로 봐도 C가 1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고 좀 흔들린다 싶으면 그때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봐요. 적어보면 자, 눈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1차 함수. 자, 이것도 이용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 넘어갈게요. 자, 10번. 9번. 자, 9번. 자,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얘는 2등급 대상. 2등급 대상 설명해 볼게요. 자, 봐요. 자, 여기 이제 문제 보니까 F는 F 인버스라고 적혀 있어. 뭐 그렇구나. 자, 합시다. 자, 다음에 FX제곱 플러스 2. f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라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가 f 마삼이래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더라고. 이제 그냥 x제곱 플러스 2가 마삼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x제곱 플러스 2가 마3이니까 그러면 x제곱은 마5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5를 집어넣었더니 뭐 15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뭐 말도 안 되지? 왜냐면 그 x 실수라고 적혀있잖아. 그렇지? x 실수라고 적혀있는데 x제곱이 음수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지? 이렇게 당합니다. 그렇지?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럼 뭔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 특히 고등학교 수학은 웬만하면 페이크가 없어요. 페이크가 이제 뭐냐면 굳이 안 써도 되는 조건을 굳이 줄 리가 없어요. 가끔 이제 중학교 문제는 너무 쉽다 보니까 쓰지 않는 숫자를 줘. 왜냐하면 숫자를 딱 하나만 줘버리면 사람들 다 그걸 찍어버릴 테니까 헷갈리라고 몇 개 줘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으면 내 답이 틀렸다고 보면 돼요. 알겠지? 자, 이거 안 썼잖아. 틀렸구나. 자, 이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 문제가 F 마3이지.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놈은 절대로 2 이상이에요. 음수가 될 수 없어. 근데 얘는 뭐야? 음수가 가능해. 그럼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뭔가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어떡하니? 우리 이거 알지? 함수와 역함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F1이 2야. 그럼 F 인버스는 뭐죠? 2는 1이야. 이런 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X하고 Y가 뒤바뀐 관계예요. 똑같아. 얘가 굳이 숫자가 아니고 이렇게 문자가 적혀 있어도 똑같은 겁니다. 이 둘을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역함수는. F 인버스. 해주고 나서 얘를 바꾸치기 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는 x제곱 플러스 2. 어때? 여기까지 당연하지.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굳이 숫자가 아니라도 식이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이거 써먹어야지. F는 F 인버스라고 했잖아. 그럼 F 인버스를 F로 바꿔도 상관없구나.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가 그냥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어때? 괜찮지, 이제? 자, 이게 이 문제의 풀이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떡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5. 자, 이 양반이 x면 된다. 이 양반이 마3이면 된다. 그치? 얘가 마3이면 되죠? 자, 얘가 마3이 되려면, 자, 여기서, 자, 넘어가면 마 2x 제곱 더하기 5가 마3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이렇게 넘어가고, 자, 넘어가면 x제곱 얼마죠? 4. 자, 이렇게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x가, 뭐, 풀마이겠죠? 풀마인데, 자, 어쨌든 간에 난 그걸 필요 없고, x제곱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이 대입하면 f 마3은 6. 이렇게 나오지. 그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6이다. 괜찮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함정이 나올 수 있어. 지금 이제 보기 중에, 답이 아까 그 마시보고 없지. 마시보고 없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단답형으로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적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 문제입니다. 기억해줘야 돼. 자, 그래서 출제율 높아요.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쌤이 실제로 고등학교 중에서는 모의고사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쌤 출제로 바꾼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학교 프린트로 주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그 학교도 이게 찾아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내 거다 이 소리입니다. 내 거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함정으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출제율. 높다.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되고요. 자, 난이도. 그렇지. 사실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 뭐야? 요거. F를 F 인버스를 이용해서 요 위치를 바꾼 다음에 F 인버스는 F다를 이용해서 요거를 대신 바꿔치기 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이제 10번 갈게요. 자, 10번. 자, 10번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건 뭐 거의 100%지. 역함수 존재. 역함수 존재 나온 순간, 여러분 이 생각할 거야. 나올 게 나왔구나. 이건 무조건 100%예요. 이건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가 뭐야? 1대1 대응. 1대1 함수 아닙니다. 1대1 대응이에요. 자, 역함수 존재하 그러면 1대1 대응이구나. 자, 그럼 자, 1대1 대응. 자, fs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자, 그리고 a, x 마이너스 3. 자, 제곱 플러스 b. 자, 함수 중에서 이렇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함수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미지수가 없는 놈부터 먼저 쓰세요. 됐지? 자,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부터 먼저 할게. 자, 그럼 여기가, 자,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3,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얼마니? 4지 4. 그렇지? 자, 얘가 이제 3,4를 지납니다. 3,4를 지나고, 그 다음 뭐야?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 음수니까 뭐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지? 이런 직선이겠지. 이런 직선. 3보다 큰 것 같을 때. 자, 근데 자, 이 부분 있지. 이거. 자, 3보다 작은 부분. 3보다 작은 부분 뭐야? 이차함수잖아. 그렇지? 자, 이차함수입니다. 사실 이차함수 생각하면 안 돼요. A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0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 봐. 만약 A가 양수야. A가 양수라면 3,B, 자, 여기서 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두 그래프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연속이라고 불러. 연속. 물론 고등학교, 고1 용어는 아니지만, 연속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속이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B지. 이 두 양반이 같아야만 연속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B는 4가 돼야 돼. 자, 그게 연속이지. 자, 그리고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기겠지만, 맞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만, 3보다 작은 부분만 보세니까 요거 왼쪽만 보는 거야. 그렇지? 아, 축이 3,4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보니 이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별거 없고 내가 가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가로로 선을 그었는데 모든 곳에서 교점이 한 개가 나와. 그러면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이게 가로로 선을 그었는데 물론 함수는 확인해야 돼요. 함수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선을 그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얘가 뭐요? 이렇게 할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그래프 이제 그려졌을 때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교점 안 생기잖아. 이럴 때는 이제 1대1 함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1대1 함수다. 공력의 실수 전체 때 이야기인 거예요. 자, 뭐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A가 양수일 때는 1대1 대응 맞지? 자, 근데 A가 만약 0이야. 그럼 못하니? A가 0. A가 0이면 이게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지? 아,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A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거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A가 양수이고 B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B 중에서 최소값 얼마냐라고 물어봤지. 자, 그리고 A는 정수기 때문에 0보다 큰 정수가 1이에요, 1.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4. 자, 5가 정답. 자, 출제율은 쌤이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알겠지? 무조건 나옵니다. 출제율은 뭐 100%다. 자, 100%고 다음 난이도도 우리 연속은 꼭 기억해둬야겠지.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연속해야 돼요. 연속. 물론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범위가 이렇게 두 개잖아. 범위가 두 개 말고 범위가 세 개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범위가 됐을 때는 굳이 연속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겨요. x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기고 자, 다음에 그래프가 그러니까 지금 연속이 아니어도 1대1 대응이 되는 예를 쌤이 한번 이제 보여준다고 한다면 뭐 요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0과 1 사이일 때는 얘, 1보다 클 때는 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굳이 연속이 아니어도 1대1 대응이 맞아요. 1대1 대응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선 거 봐. 교점 한 개 이렇게 생기지. 맞지? 이러면 1대1 대응 맞습니다. 알겠지? 대신에 이런 애들은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적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위가 되어 있는 애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연속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안 돼. 이런 애들은 무조건 연속이 돼요. 범위가 딱 두 개 딱 갈려지잖아. 그렇지? 자,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제 직선에서 그런 거야, 직선. 자. 자, 다음 우리 11번 갈게요. 자, 11번. 11번. 자, 11번. 자, 12번은 자, x는 26.
요것도 모의고사 문제죠. 변형이에요. fx는 ax-6a. 자, 됐지? 자, 그리고 자, 이때 함수 fx의 치역을 정의하고 하고, 뭐, gx 공역하고, 뭐, 말이 많네, 맞지? 자, gx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b. 이런 문제는 너무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얘가 지금 항등함수로 했잖아. f는, g스컬 f는 x에서 x로의 항등함수입니다. 이런 거 그냥 평범하게 가면 돼요. 머리 쓰지 말고 그냥. 특히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머리를 너무 쓰려고 하면 안 돼. 못 맞춰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법으로 가면 됩니다. 정법으로.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그냥 g스컬 f2는 2다.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항등함수 그랬으니까. g스컬 f6은 6이다. 이것만 쓰면 답 나오겠지.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f2가 얼마야? 자, f2. 자, 여기다 대입하면 자, 마사이가 되지. 자, 따라서 g 마사 a. 자, 얘가 됩니다. 자, 마사이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자, 16a 제곱 마이너스 16a. 자, 더하기 b가 2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자, 이거 쓸게. g f6. f6이 얼마입니까? 얘 제로예요. 자, 그래서 얘는 g 제로야. 자, g 제로고, 자, 그럼 제로는 여기서 얼마니? b네. b라고 또 바로 나옵니다. 자, 그게 얼마라고? 6. 이렇게 나왔어요. 자, b는 6이라는 거 바로 나왔다. 자, b가 6이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바꿔치기 하고 나서 넘기면, 16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4가 제로다. 이렇게 나오겠네. 또 4로 나눠야지 뭐.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제로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제로다. 따라서 a는 뭐가 되니?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문제는 a하고 b를 곱해라 이겁니다. 자, 곱했더니 3이 정답. 그치? 되게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죠, 그치? 되게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그냥. 오케이? 왜냐면 합성함수를 워낙 어려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괜히 꼬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풀면 돼요. 당연하게. 자, 자, 얘는 이제 출제율 상당히 높아요. 이게 모의고사 쌤이 변형 문제를 그랬지.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난이도는 오히려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말릴 수 있어요. 생각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가. 심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칠 때 이게 전략인데 시험 칠 때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워낙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자기 혼자서 막 말려 있어. 자기 혼자서. 그래서 딱 봤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 이 문제가 복잡긴 한데 막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푸세요. 그치? 푸는데 아리까리해. 막 이거 이렇게 풀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되면 정법으로 가요. 알지? 그게 정답입니다. 정법으로 가라. 자. 자, 이제 12번 갈게요. 자, 12번. 자, 12번도 역시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 생긴 것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한 10번 정도 반복해봐. 그럼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자, 12번 f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거 완전적으로 쓰면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지. 뭐 이렇게 적었어요. 자, gx. 자, gx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됐지? 자, 그래프 그려보자고. 자, 그려보면, 자, 이 양반이 얼마야? 얘가 마이코마 1이에요. 자, 얘가 이제 마이코마 1이 되고, 그리고 마이코마 1을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대입하면, 제가 얼마니? 마이코마 1을 대입하면, 1은 1. 맞지? 참이지?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gx 그래프가 요점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요 꼭지점을 지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점, 요 꼭지점이 이제 0,마일. 자, 실제로 0,마일도 여기다 대입하면 참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나는 자, 이런 그래프란 거야. 자,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당연하지만, 자, 얘가 제로가 이제 꼭지점이잖아. 그러면 여기 수평선을 그어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긋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축이 얼마야? 0이지. 축이 0이니까 얘가 마이면 0이 중점이 되려면 여기는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2,1이구나. 요거 알 수 있지. 2,1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선 꺼볼게. 자, 여기 선 꺼보면
얘가 0이고 얘는 축이 마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얘랑 합쳐서 중점이 마이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 마사가 돼야 돼요. 따라서 얘는 마사 콤마 마1. 뭐, 요 정도 잡아놓고 시작합시다. 괜찮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 잘 봐. 자, 여러분들,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hx. 자, 봐요. 얘가 hx라는 애가 1대1 대응이 돼.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아까 쌤이 이제 연속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속. 연속 별거 없어요. 요 x가 a라는 애를 x에다가 대입해요. 그럼 뭐야? fa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a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뭐가 돼? ga 플러스 b가 되겠지. 이게 성립해야 돼.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fn은 ga 플러스 b다. 자, 이거 뭐 적을 수 있지? 이 정도는. 맞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소리야. 내가 이 fx 그래프 있지? 자, 이 위로 보여있는 그래프야. 이 그래프에서 어딘가를 내가 A라고 딱 찍어. 찍죠. 찍고 나면 어떻게 돼? A를 기준으로 왼쪽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라. 자, 라고 적혀있는 건데, 여기 보면. 맞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그려라. 라고 적혔죠. 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야. 요렇게. 자, 됐지? 자, 얘가 됩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니? A, FA가 되지. 자, 이 점의 좌표가 A, FA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선을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어. 자, 이게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선이 Y 좌표가 뭐야? 이게 FA인 거야. 맞잖아. 얘가 Y 좌표가 FA니까. 맞지? FA입니다. 근데 뭐라 적혔어? FA는 GA 플러스 B라고 적혔지. GA 플러스 B는 뜻이 뭐냐면 X 좌표가 A 플러스 B인 Y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GA 플러스 B야. 이게 y 좌표가 GA 플러스 B일 수도 있고, 요게 y 좌표가 GA 플러스 B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때? 뭐 이해되겠어? 요 정도면 기억해둬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GA 플러스 B입니다. 그거는 뭐 알 수 있겠지, 맞지?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 이제 만족해 주는 거지. 자, 됐죠? 조금 좀 어렵나?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봐봐. 내가, 여기가 이제 GA 플러스 B, 여기가 A 플러스 B라고 해볼게. 자, 잘 봐. 생각보다 간단해. 생각보다. 여기가 A 플러스 B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가정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B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B. 자, 저거. 이 길이가 B입니다. 맞잖아. 여기가 A고 얘가 A 플러스 B면 요 길이가 B잖아.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X 플러스 B를 그려라. GX 플러스 B가 뭐냐면, 이 GX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치? 얘가 이제 GX 플러스 B니까, X 플러스 B면 X축 방향으로 마비만큼 평이동하냐. 그러니까 왼쪽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B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 이 그래프가 GX예요.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B만큼 이동하니까 요 점이 여기로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여기로 가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기니까 이거 결국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빨간색 그래프가 HX인 거예요. 빨간색 그래프. 빨간색 그래프가 HX인데, 봐봐. 여기 성공하면 교점 색이잖아.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게 A 플러스 B가 아니라는 거예요. 쌤이 두 개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B라고 그랬잖아. 이게 아닌 거야, 이게. 1대1 대응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A 플러스 B라고 합시다. 두 개 중에 하나는 A 플러스 B라고 그랬어요. 포인트만 좀 외우면 돼요, 포인트만. 오케이? 자, 얘가 A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A고 얘가 A 플러스 B니까 이만큼이 B인 거야, 이만큼이. 맞나? 이만큼이 B인데, 그러면 이 도형을 왼쪽으로 B만큼 이동하는 거 아니야. 맞지? 왼쪽으로 B만큼 이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HX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결국, 자, 결론이 이겁니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A 플러스 B는 이 두 점 중에서 오른쪽 점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야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안 생겨서 1대1 대응이 된다. 이게 뭐 요지입니다, 이제 요지. 오케이? 됐지?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자, 하나만 더 할게. 이 문제는 이 전체적인 문제풀이보다 전체적인 분석이 중요해요. 분석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문제풀이는 굉장히 간단해. 자, 그러면 자, 잘 봐. 쌤이 A를 내가 좀 전에 여기서 잡았잖아. 여기서 잡았는데, 봐요. A를 내가 만약 여기를 잡았어. 여기를 A라고 잡읍시다. 그럼 뭐라고 적혔냐면, A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fx를 그대로 그리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쭉 가서 내려가요. 이해되겠니? 됐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뭐가 돼?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야지. 이 A라는 얘는
절대로 이 꼭지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왜?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내려가거든. 내려가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A라는 애는 뭐야? 꼭지점 기준으로 왼쪽에 있구나. 어때? 이해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자, 뭐 이 정도면 이제 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자, 잘 봐. 자,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 문제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만약 이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여기가 만약 X는 A라고 하자고. 여기는 X는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FA면 FA는 GA 플러스 B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 GA 플러스 B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GX 그래프랑 안 만나요. GA 플러스 B가 없다는 거야.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야. 내가 A 지점에서 선을 그었을 때 이 GX랑 만나야 돼.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자, 그럼 결론. A는 요 점 있지, 요 점. 자, 이 점입니다. 마사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사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마사가 돼요. A가 마사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요 지점 있지? 요 지점 마이거든? 마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A의 범위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해둬. 내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 X좌표를 구해내요. 요거보다는 이 왼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또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되 꼭지점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꼭지점까지. 자, 그래서 이게 A 범위다. 자, 그럼 기억 보자. 기억이 뭐라 적혔어? 0,K는 A를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적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위에 보면 적혔어요. 순서상 A, B라고 적혔어. 이 순서상 A, B가 뭐냐면 앞에 놈이 A고 뒤에 놈이 B란 소리예요. 그럼 얘가 A가 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A가 0인 놈이 존재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A는 마사보다 크나고 마이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따라서 이걸 만족해주는 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 뭐라 적혔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혔어요. 존재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기억은 참이다.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 게 맞아요. 자, 기억은 참. 자, 다음 니은. 자, 마이 콤마 4는 자, A가 맞냐? 자, A가 맞냐? 일단 A가 마이너스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A는 맞아요. 그럼 이제 B를 구해야 되지. 근데 B가 뭐라 그랬어? B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A 지점에서 선을 그어서 GX 그래프 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애들 있지. 그치? 최대한 오른쪽에 있는 애. 오른쪽가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A 플러스 B예요. 요 지점이 A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얘가 A 플러스 B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항상 B예요. 이 길이 물어본 거야. 그렇지? 자, 길이 물어봤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 콤마 1이고 얘가 2 콤마 1이지. 2 콤마 1이니까 마2부터 2까지 길이가 얼마니? 4입니다. 4. 그렇지? 4. 자, 따라서 B가 4 맞네. 자, 그래서 니은은 참. 자, 니은 참이야. 자, 다음 디귿. 자, 이건 쌤이 봐도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지? 너무 복잡한데 얘가 이제 패턴만 알면 되니까 좀 기억을 해둬야겠지? 패턴만.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만 이거 생각해. 문제 다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 그리셔갖고 A부터 먼저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거서 요점보다 뒤쪽 가면 안 돼. 요거보다 이쪽 가면 안 돼. 그래서 요 사이가 무조건 A 범위야. 요거 하나 잡아. 알겠지? 이거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M, B인데 요 M이 A잖아. 근데 이 M이 정수래요. 이게 정수입니다. 그럼 M은 마4부터 시작해서 마2까지 나오는 정수를 물어본 거야. 그 정수 누가 있냐? M이 A다. M이. 마4, 마3, 마2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저 범위에서 정수가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됐지? 자, 됐죠? 자, 다음에 이제 B는 뭐라 그랬어? B는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멀리 있는 길이가 이 좌표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B라 그랬지. 요 길이가. 그렇지? 이 길이가 B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M이 마4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이 길이 얼마냐? 얘가 마4고 얘가 제로니까 이 길이가 4라는 거야. 얘가 3이다, 4. 그렇지? 4지? B가 4죠? B가 4. 따라서 M 플러스 B는 얼마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이런 겁니다. 자, 다음에 M이 마이너스 2도 볼게. 자, M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얘야. M이 A입니다, A.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또 이렇게 선을 그어.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B라니까. 얘가 마2고 얘가 2니까 이 길이가 4죠. 이것도 4야.
따라서 m 플러스 b는 얼마야? 2.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m이 마3일 때, m이 마3일 때가 언제냐면, 여기 이제 마3 있죠. 여기 마3.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중요하니까. 보이냐? 오케이? 요 길이지, 요 길이. 이 길이가 b예요. 어차피 나는 b만 구하면 되니까. 맞지? 이 길이가 b입니다, 이 길이. 이만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 구하냐? 간단하지. 요 점에 y좌표를 또 구하면 돼요. x좌표는 마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마3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마 2분의 9, 그 다음에 6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네. 요 지점이 2분의 1인 거야. 맞지? 얘가 2분의 1이면 교점이 두 개가 있지만 오른쪽이라고 했다.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점 중에서 요 점의 좌표는 얼마지? 자, 얘도 y좌표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좌표가 2분의 1일 때 x좌표만 구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길이 구해볼게.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y좌표. 얘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2분의 1x 제곱은 2분의 3이 되겠지. 따라서 x 제곱은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뭐가 나와? 풀마 루트 3이 나오는 거예요. 풀마 루트 3. 맞지? 풀마 루트 3이 나옵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마 루트 3이겠지. 맞지?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마 루트 3이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야? 좌표가 루트 3이에요. 루트 3. 맞지? 여기가 길이니까. 그럼 길이 어떻게 구해?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 빼면 되는 거 아니냐? 루트 3에다가 마 3을 빼면 그게 b인 거예요. b. 자, 따라서 b는 3 플러스 루트 3인 거야. 됐지? 자, 따라서 m 플러스 b는 뭐죠? 합치면 루트 3이네. 그럼 정답. 이거 다 합치시고 정답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m 플러스 b는 뭐야? 2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참.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사실 어렵지. 그렇지? 이거 킬러입니다, 킬러. 30번이에요, 30번. 30번인데 30번 치고는 심플해요. 30번 치고는 심플합니다. 알겠지? 10번만 해봐. 알겠지? 10번만. 해보면 해요, 이건. 왜냐면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해. 쌤이 간단히 요약만 간단히 할게. 그래프가 분명히 모든 문제들이 다 이렇게 생겼었어. 얘를 기초로 한 문제들, 변형 문제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뭐 어떤 문제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 형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뭘 해야 돼?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 거. 그렇지?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 거. 자, 됐죠? A는 뭐 누구라고? 요게 A입니다. 그렇지? 그럼 A만 잡아주시면 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A를 딱 정하고 나서 이렇게 선을 거. 그리고 멀리 있는 놈을 봐. 알죠?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멀리 있는 놈을 봐요. 그럼 이 좌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좌표에서 이 좌표 빼. 그게 B야. 이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자, 자,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얘는 이제 출제율. 근데 이 정도 문제까지 맞춰보고 싶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봐요. 킬러 문제 중에서는 쌤 볼 땐 제일 쉬워요. 알겠지? 킬러 문제 중에서는 제일 쉽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워야지 킬러 문제. 알겠지? 쌤은 킬러 문제 중에서는 제일 심플해. 자, 출제율. 자, 4, 5. 자, 4입니다. 사실은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대로 1분을 안 넘어가요. 구조를 정확하게 안다면.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처음 보니까 헷갈릴 거야. 자, 난이도는 얼마지? 난이도 죽어야겠지. 모르면 죽습니다. 모르면. 죽을 난이도요. 죽을 것 같아, 진짜. 자, 그다음에 이제 13. 자, 13 갑시다, 13. 자, 13도 무난한 문제예요. 사실 쌤이 거의 다 무난한 문제 위주로 간 거야, 지금. 자, 이 문제는, 자, 여기가, 그림 한번 그릴까? 자, 얘가 1, 자, 2, 3, 4, 자, 4. 자, 그리고 자, 여기, 자, 1. 자, 1, 2. 자, 이렇게 생겼네. 뭐, 대칭형 그래프인지 알겠지? 자, 요런 대칭형 그래프가 좀 자주 나와요. 자, 됐나? 오케이. 자, 여기 좌표가 자, 1이고요. 여기 축이 자, 2입니다. 자, 축이 2. 그 다음에 여기가 3. 자, 여기가 4. 자, 이 문제는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문제야. 근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라고. 자, 13번. 자, 얘는 등급은 한 2등급 정도. 2등급. 한 2등급 정도 학생,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거 못 맞추면 사실 맞출 게 없어요.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기말고사는 중간고사하고 격이 다를 거예요. 중간고사를 여러분이 봤을 때,
생각보다 좀 쉽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야. 기말고사는 뭐 여러분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부분 알겠지만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가 웬만하면 다 쉽게 나와요. 몇 개 학교 있습니다. 조금 힘든 학교도 몇 개 학교는 있는데 거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고사가 쉬운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가 쉽다 보니까 기말고사도 그쯤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당연하잖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중간고사 왜 쉽게 나오겠냐? 중간고사도 어렵고 기말고사도 어려우면 평균이 확 떨어진단 말이야. 평균 떨어지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해야 돼. 그럼 기말고사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고사 쉽게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딱 맞춰지지. 오케이? 그래서 특히 중간고사가 쉽다. 애들이 중간고사 쉽다 이야기했다. 그러면 기말고사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아까 쌤이 이야기했지만 이거야. 어시시. 어려운 걸 진짜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쉬운 건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무난하게 나올 건데 이제 욕심 부리다가 실수할까 봐. 알겠지? 실수하지 않는 풀이. 자, 13번. 자, fx 뭐야? fx를 t라고 추천했는데. 그치? 자, 얘는 이제 이런 유형입니다. fx 이제 t라고 추천하자. 자, t라고 추천하면 ft는 t-2. 자,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ft는 t-2. 자, 그럼 얘가 이제 뜻이 뭐야? y는 fx 그래프랑 y는 x-2 그래프랑 만난 교점의 x좌표가 t입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t입니다. 이제. 자, 이게 t. 자, 그럼 여기서 y는 x-2를 내가 그려봐야 되겠네. 자, y는 x-2가 누구야? 자, 기울기가 1이고, 자, 기울기가 1이고, 2,0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그럼 이렇게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이거. 됐지? 자, 그래서 요 지점 있지? 요 지점, 물론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구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냥 알파라 부를게. 자, 얘를 베타로 부를게. 자, 그렇다면 t는 알파와 베타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괜찮죠?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내가 원하는 건 t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x란 말이야. 다시 이쪽 넘어갈게. 자, 이쪽 넘어가면 t는 알파 또는 베타잖아. 그럼 이게 뜻이 뭐냐면 t는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fx가 알파여도 되고 fx가 베타여도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또는 베타. 근데 그럼 얘는 이제 뜻이 뭐냐? 이거야. y는 fx랑 y는 알파, y는 베타가 만난 교점의 x좌표가 실근입니다. 이 소린 거예요. 그치? 자, y는 알파, y는 베타인데 그럼 알파, 베타는 누구냐? 실제 구할 수 있지만 구할 필요가 없어서 안 구하는 겁니다. 알파는 2와 3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됐지? 그럼 베타는 누구야? 베타는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야.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y는 알파를 그려볼게. y는 다 이렇게 그리는 거 알겠지? y는 알파는 2부터 3까지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리면 돼. 요런 데다가. 적당히 아무 때 그릴게요. 자, 얘가 이제 y는 알파야. 자, 다음에 베타 누구지? 3과 4 사이지. 자, 3과 4 사이에 여기가 y는 베타입니다. 됐지? 그럼 누가 해냐? 해가 바로 이거야. 해가 뚜두두두 가서 요 지점. 자, 요 지점을 쌤이 이제 P1 이렇게 볼게. P1. 자, 그다음에 자, 이 지점. 요 S좌표가 P2. 요 지점 P3. 자, 요 지점 P4.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네 개가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 실근은 누구야? P1, P2, P3, P4. 자, 이렇게 네 개가 실근이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하라가 아니야. 합쳐라야, 합쳐라.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P4. 자, 얘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X는 2에서 대칭이라서 P1과 P4의 중점이 2야. P1과 P4의 중점이 2니까 둘이 합쳐서 2로 나누면 2가 돼야 돼요. 따라서 P1 플러스 P4는 얼마야? 4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P3와 P2죠, P2. P1과 P4가 중점이고 P3와 P4도 중점이잖아. P3 더하기 P4. 자, 여기 2라고 할게요. P3 더하기 P4의 중점도 역시 2입니다. 따라서 P3 더하기 P4도 4. 자, 그렇다면 정답은 둘이 합체라니까 8이 정답. 괜찮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쓸데없이 이 알파, 베타 구하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 구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소모돼요. 알파, 베타 어떻게 구해? 이 직선 방정식 구해갖고 이 직선 방정식과 연립해갖고 좌표 따는 겁니다. 이제. 근데 필요가 없어요. 시간 절약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합이니까 대칭성 이용해라. 자, 다음 14번. 자, 14번은 출제 확률 이건 뭐 100%지. 자,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아마 이 쌤이 만든 이게 특강지 전체에서 딱 한 문제만 나온다고 한다면 14번일 거예요. 14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14번. 뭐 14번은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 처음 봤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건 쌤이 보는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문제집이 다 있어요. 알겠지? 모든 문제집, 모든 교과서 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봤다 그러면 그래, 우리 좀 공부 좀 하자 이런 느낌이 들겠네. 자, 봐요. fx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절대값 나왔지. 1대1 대응이 돼. 자,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다항함수하고 이 절대값 함수가 같이 나오는 놈들은 무조건 연속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연속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연속이야. 알겠지? 자동 연속입니다. 연속. 알겠지? 절대값은 연속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연속입니다. 다항함수랑 절대값 합친 거. 그러니까 붙어있다는 소리야. 붙어있다는 소리. 오케이?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얘가 자 2ax 더하기 6x 플러스 1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6x 더하기 1이 양수일 때, 즉 x가 마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6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렇지?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풀 거예요. 구분해서 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얘가 이제 마6분의 1에서 둘이 만나겠지, 두 직선이 만나는데, 자 이거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오른쪽 기울기가 양수일 때 왼쪽 기울기도 양수가 돼야 되고, 오른쪽 기울기가 음수라고 한다면 왼쪽 기울기도 음수가 돼야 돼요.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만 알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다 필요 없고 기울기만 보세요. 자, 기울기입니다. 2ax 얘는 절대값이 그냥 사라지는 거지. 6x니까 2a 플러스 6x 이렇게 됩니다. 단거 볼 필요도 없어. 이게 기울기야, 이제. 오케이? 뭐 있겠지만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날리는 거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야. x가 마6분의 1보다 작으면 여기 음수가 되거든. 그럼 뭐가 돼요? 2a-6x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됐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랑 지금 어떤 관계야? 기울기 부호죠. 둘의 기울기 부호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얘가 양이면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면 얘가 음이야. 따라서 2a 플러스 6 곱하기 2a 마이너스 6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이 2차 분수식 풀면 a는 3보다 크다 또는 a가 마3보다 작다. 자, 5번입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서 쌤이 문제 풀고 있는데도 굉장히 뭐 풀기 싫어. 너무 식상해갖고. 아마 다들 풀어봤을 거야. 자, 이건 무조건 나온다. 우리 시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줄여야 되니까 쌤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연속인 거 확인하지 마. 무조건 연속이야. 오케이? 기울기만 봐. 기울기. 자, 출제율. 자, 5. 자, 다음 난이도 3. 자, 다음 이제 15번 넘어갈게요. 자, 15번. 자, 이제 본격적인 함수. 자, 봐요. 자, 15번입니다. 자, x가 1, 2, 3, 4야. 자, x 1, 2, 3, 4. 자, 함수 f가, fx는 f 인버스 x라고 적겠어요. 자, 그리고 fx가 f 인버스 x면 f는 x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요거 기억해둬야겠지? 요거. 왜냐면 이 양변에 여기다가 이제 f 취하고 여기다 이제 f 취하면 ff는 항등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ffx는 자 x란 말이야. ffx는 x를 만족해 주려면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해요. 자, 요거는 이제 공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응하시면 돼. 자, 자기 자신을 대응하시면 FFA는 FA가 A잖아요. 그럼 FA고 FA가 A니까 맞지? FFA는 A가 되네. 자기 자신을 대응하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둘이서 짝을 맺는 거야. 둘이서 짝을 맺어서 서로, 그치? 서로 연결해 줍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교란이라고 부르는데, 자, B가 C를 대응해주고 C가 B를 대응해줘.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대응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성립해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해볼게. FFB를 볼게. FFB는 FB가 뭐지? C지. FC죠. 근데 FC가 뭐지? B지. 맞네. B가 되는 거잖아.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됐지? 자, 그러면 자, 지금 자, 요게 이제 나 조건이고, 그다음에 가 조건은 자, 이겁니다. fx는 x 플러스 2다. 그렇지. fx는 x 플러스 2를 만족해주는 애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그렇지. 어떤. 그럼 그게 누가 있니? F1이 3이다가 있겠죠. 그렇지? F1, 3이다. 자, 다음에 F2가
4다도 있지. 그치? F3은 없습니다. F3은 5가 되는데 그런 놈이 없어요. 어떤 의미니까 다 성립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애가 있다. 하나라도 있다. 자, 그 소리면 되지. 자, 이걸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1, 3, 2, 4 볼게. 1, 3, 2, 4.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얘를 만족해주는 애. 그치? 자, 얘를 만족해주면, 자, 이렇게 만족해주는 애. 자, 그 다음. FE가 4다. 2가 4를 대응하면 4도 2를 대응해야 된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둘이서 서로 대응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얘도 서로 대응해주고, 얘도 서로 대응해주고. 됐지? 그럼 얘네들은 뭐야? 뭐 자기 자신 대응하면 되잖아.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가 조건, 나 조건을 다 만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 대목이 중요하다. 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기억니은 이거 읽어볼게. F4는 4다. 그치? 얘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이게 나 조건에 대해서 얘를 만족해주면 얘를 만족해준 거야. 당연히 F4는 4지. 이거 대입해봐.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다음 니은. FE가 2이면, FE가 2인 게 눈이 얘지. 얘밖에 없습니다. 얘는 FE가 2고, 얘는 FE가 4고, 얘는 FE가 4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FE가 2인데, 그때 F1이 누구냐? F1이 3이에요. 거기 1이라고 적혀있잖아. 자,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야. 자, 니은은 거짓. 자, 다음 이제 디귿 볼게요. 가능한 함수 개수는 3개다. 하나, 둘, 셋. 맞지? 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얘가 이제 출제율. 자, 얘는 이제 출제율이 4. 자, 난이도가 자, 3. 자, 3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6번.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은 요런 걸 우리가 이게 지금 곱으로 된 함수인데 곱으로 된 함수를 학생들이 많이 못 봤을 수 있어. 곱으로 된 함수는 뭐냐면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지금 가족권 봐봐. 자, 가족권 보면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요런 게 되게 까다롭거든. 자,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가 0이 됐대, 언제니? fx가 마 x 제곱 더하기 3이 됐답니다. 또는 fx가 마 3x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자, 그럼 나 조건. 나 조건에 보니까 f0, 그 다음에 f마일, f마이. 얘가 음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학생들이 이게 습관이 돼갖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연결하고 그러거든? 그러면 말립니다, 그치? 선이 막 둘이 교차하고 막 난리 나요. 이렇게 푸지 마, 그치? 이렇게 푸니까 최악의 풀이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푸냐? 표로 풉니다, 표. 알겠지? 표. 표로 풀면 아주 깔끔해요. 지금 보면 알 거야. 자, 여기가 이제 x에 x고, 자, 숫자가, 0, 마 1, 마 2. 얘부터 먼저 적을게. 0, 마 1, 마 2. 얘가 조건이니까 얘부터 먼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마 3, 1, 2. 자,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x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그랬잖아. 얘부터 먼저 적을게. 마 x 제곱 더하기 3. 됐지? 그럼 얘는 뭐야? 마 3x. 됐죠? 그럼 차례로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야? 자, 3입니다, 3. 자, 됐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야? 0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 3개를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0이 나오면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거 3개를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돼요.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0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0은 아웃이에요. 3이 돼야 됩니다. 그치? 뭐 이런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또 조건 중에 뭐가 나오냐면 1대1 함수라고 나옵니다. 그치? 1대1. 자, 얘는 1대1이야. 1대1이니까 나왔던 거 또 나오면 안 되겠지? 자, 다음에 이제 마일 대입해 볼게요. 마일 대입하면 자, 여기다가 마일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2 나오지. 여기다 마일 대입하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이미 3이 나왔기 때문에 3 나오면 안 돼요. 그치? 그럼 자동으로 얘는 아웃이네. 그치? 아웃인 거 알겠지? 이게 답인 거야, 이게. 맞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표로 보니까 바로 나오죠. 표로 보니까. 꼭 표로 합니다. 그치? 자, 이제 마이 집어넣을게요. 마이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 대입하면 뭐야? 마 1이지. 여기다 마이 대입하면 뭐야? 6이지. 맞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3개 곱해서 음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얘가 될 수밖에 없잖아. 얘 곱하면 양수니까. 따라서 얘도 안 되는 거야. 얘가 답이네. 그치? 이렇게 이제 한 개씩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3 집어넣을게. 마3 대입하면 얼마니?
마 9니까 마 6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얼마야? 자, 9죠. 그치, 9. 자, 일단 뭐 여기서는 지금 할 게 없네. 일단 넘어갑시다, 이제.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자,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자, 2지.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 3이지.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미 2가 나왔잖아. 얘는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얘가 안 되고, 그럼 얘가 답이잖아. 그치? 얘가 답이겠죠? 자, 얘. 자, 다음에 이제 2 나오면 돼. 2. 자, 2 대입하면. 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뭐야? 마 4 더하기 3이니까 마 1이야.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지? 마 6이야. 자, 근데 마 1은 이미 나왔어. 자, 따라서 얘는 마 1이 되면 안 돼. 그럼 얘가 마 6이 돼야 되잖아. 맞지? 마 6이 이미 됐어. 그럼 얘가 마 6이 되면 안 돼. 얘는 그럼 뭐예요? 9가 돼야 되죠. 자, 이러면서 다 나오는 형식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다 합치래. 얘 다 합치면 요거 합쳐서 제로가 되고 요거 다 합쳐서 4네? 정답은 4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자,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자, 1등급 난이도고 출제율은 역시 이런 형태의 문제는 높습니다. 높을 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될 게 표로 해라. 표. 알겠지? 표.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맞추면 그분은 아마 아인슈타인급일 거야. 내가 볼 때는 못 맞춰요. 알겠지? 복잡해서 어떻게 풀어? 자, 다음에 난이도. 자, 이렇게 풀면 쉬워야겠지. 이렇게 풀면. 자, 자, 다음에 이제 자, 17번은 얘랑 유사하니까 자, 17번 넘어갈게요. 17번은 함수 개수 구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구하기 바래. 자, 다음에 18번 갈게요. 자, 18번. 자, 17번은 정답이 987입니다. 987. 뭐 간단하게 힌트를 주면 자, 여기서 이 대목이 나오죠. 이 대목. 얘가 뭐죠? 자, 여기서 그냥 간단히 힌트까지만 자, 들어갈게요. 이게 나오면 이게 바로 감수함수입니다. 감수함수. 그렇지? 감수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조합으로 뽑죠. NCR. 그렇지? 그래서 조합이 나온다. 이제 조합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17번이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18번. 자, 요거 유리함수에서 역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 18번. 자, 이 유리함수가 있는데 얘를 사사분면을 지나래. 그치? 사사분면 지나야 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는 건 매너잖아. 맞지? 표준형으로 만들어줍시다.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표준형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분모 그대로 두시고 단 얘가 1이 아니면 1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1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나누면 4지. 4고 요거 0되게 만드는 x가 누구야? 마일이지. 그걸 얘한테 대입해. 대입하면 k-14 나오네요. 요게 표준형입니다, 이제. 자,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여러분 알 거야. 자, 이 그래프가 사사분면을 지나도록 자, 그러면 그래프 좀 그려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시고요. 다음에 x는 마일. 자, y는 4.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다음에 얘가 k-13이 뭐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달라지겠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4분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y절편이에요. 무조건 y절편을 기준 잡아. y절편 기준 잡으면 뭐 거의 100% 맞습니다. 100%. 자, y절편은 뭐야? x가 0일 때의 y절편이죠. 즉 0,k-9입니다. 이게 y절편이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봐. 얘가 y절편이 자, 이 y절편이 사사분면을 지나려면 y절편이 어디 있어야 되니? 그렇지? y절편이 이 음수 쪽에 있어야 되겠지. 음수 쪽에 있어줘야지 얘가 사사분면을 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사사분면을 지날 수 있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y좌표가 음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k-9가 이제 음수가 돼야 되지. 음수가 돼야 되고 그 당연하지만 이게 지금 이 값이 음수일 때 하는 방향이지. 얘가 또 음수예요. 따라서 얘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자, k가 9보다 작다. k가 9보다 작다. 자, 따라서 이걸 만족해주는 자연수 x 개수는 1부터 8까지니까 8개입니다. 자, 정답 4번. 자, 출제율은 4고 이제 난이도는 3이에요. 잘 나오는 문제. 자, 다음에 이제 19번. 자, 19번은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자, 빨리 해볼게요. 자, x 범위가 자, 마이부터 2까지야. 마이부터 2까지고 fx는
자, 6-2 절대값 x. 자, 얘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자, 6-2 절대값 x. 그리고 여기 이제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절대값 x는 x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분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이 절대값 x가 모양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 x 자체는 V자 그래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야? 이게 역V자가 되죠. 그렇지? 역V자가 될 거야. 역V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6의 꼭지점인. 자, 이런 놈이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집어넣으면 돼.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겨갖고, 그래프가 이렇게, 자, 얘가 돼서, 자, 여기가, 요 지점은 자,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x가 2가 될 때는 여기 좌표가 2가 되겠네. 2. 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대목이 있지. fx는 fx 플러스 4. 자, 얘가 이제 뜻이 뭐냐면 4 간격으로 얘가 반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가 4 간격이잖아.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자, 이렇게 이제 반복됩니다. 자, 반복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리함수가 무수히 많이 맞는다. 잘 알 수 있겠지. 자, 무수히 많이 맞는다는 때가 무수히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있단 말이야. 자, 지금 점근선이 y는 x 플러스 2분의 ax니까 자, 표준형 쓰시면 y는 x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a야.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x는 마이너스 2, y는 a. 자,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만약 자, 이 양반이 양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a가 양수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죠? 이렇게 생기고 뭐 음수라고 한다면 얘가 뭐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선들이 점근선 따라서 간다는 거야. 이렇게 점근선 따라서. 점근선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점근선하고 만나는 애들은 자, 얘가 계속 교점이 생긴다는 거야. 계속 교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소리잖아. 얘가 그래프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근선이 얘네들을 만나면 돼요. 점근선이 얘네들을 이렇게 만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지. 자, 점근선이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그래프가 얘 따라서 쭉 간단 말이야.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습니다. 만나는 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계속 만나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무수히 많이 만나려면 이 그래프가 점근선과 만나야 된다. 근데 점근선이 뭐야? y는 a지. y는 a가 얘랑 만나려면 이 a의 범위가 2부터 시작해서 6까지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부터 6까지예요. 자, a가 자 2부터 6까지고 그때 정수 자, 합쳐라. 2부터 6까지지? 2, 3, 4, 5, 6. 자, 그래서 얘 다 합치면 자, 20 됩니다. 20. 자, 얘 이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자, 20번은 자, 넘어갈게. 20번 넘어가고 자, 21번 할게요. 21번. 자, 21번. 자, fx는 자 2x 플러스 a 분의 x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표준형 고치려면 일단 이론 먼저 나눠야 돼. 나누면 x 플러스 2분의 a. 자, 그리고 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b. 자, 요렇게 항상 요걸 이제 x로 만들어주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개수가 붙으면 이제 숫자가 엉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x 플러스 2분의 a 여기 이제 2분의 1 대시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자, 표준형까지는 그냥 하자고. 됐지? 여기 표준형이지. 자, 여기서 자, 가족권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대목이 중요해. f 인버스 x는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점근선의 교점 있지.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얘가 이제 대칭점이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1이에요. 자, 얘가 대칭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함수는 이 k 값 있지. 이 k 값이 변하지 않아요. 역함수는 k 값이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니? 대칭점의 x좌표, y좌표가 위치를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얘의 대칭점. 대칭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칭점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평행 이동을 하면 역시 이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 대칭점이 바뀌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자, 얘의 대칭점은 얼마야? 자, 얘의 대칭점은, 자,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옮기 있지. 자, 따라서 얘는 대칭점이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 x축은 1만큼, y축은 마이만큼 평이동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자, 2분의 1에다가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될 거다. 이게 같을 수밖에 없겠지, 대칭점이. 자, 그래서 결국 뭐야? 얘랑 같다라고 비교하면 되겠네. a가 1입니다, 1. 자, 이렇게 바로 넣지. 됐지? 자, 다음에 이제 나조건. 자, 나조건은 뭐냐면, 자, 나조건도 똑같아. 나조건은 평행 이동을 했대. 4x-4, 자, 다음에 마4x 플러스 11. 자, 이거야. 요것도 똑같이. 최고차 개수 x, 이 x지. x의 개수 나눠줘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x-1.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1. 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y는 x-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4분의 7 이렇게 나오네요. 됐지? 자, 그러면 결국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값하고 변하면 안 돼. 자, 따라서 마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는 4분의 7이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좀 전에 a가 지금 1이라고 했잖아.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b는 4분의 8이 돼요. 자, 따라서 b는 뭐야? 마사. 그래서 a는 1, 자, b는 마사. 자,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을 빼면 a 마이너스 b는 5다. 자, 출제율 4, 난이도 역시 4. 자, 자, 그러면 이제 22번은 넘어갈게. 자, 22번은 넘어가시고. 자, 지금 남은 문제 23번, 23번은 교점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좀 이따가 여러분 풀어보고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도록 해요. 자, 24번 갈게요, 24번. 자, fx는, 자, 루트 x 마이너스 a. 자, 플러스 1. 자, 이 그래프가 역함수와, 그치, 역함수가 이렇게. 자, 역함수와 두 교점 사이 거리가 루트 2다. 이렇게 적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대목을 기억해 줘야 돼. 자,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증가함수를 불러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합니다. 증가함수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함수일 때는 안 돼. 알겠지? 그럼 예를 들면 안 되는 경우 예를 하나 든다면 자, 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런 함수 있단 말이야.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간단하게 보여주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자, 얘가 이제 1이고, 자, 얘가 이제 1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감소함수를 부르지. 증감수 아니잖아. 그치? 자, 그렇다면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것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이 점, 이 점, 이 점, 점 3개란 말이야. 근데 함수와 함수와 y는 x의 교점은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증가함수일 때만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성립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 발례를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는 y는 x랑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문제 fx는 자, 이거랑 역함수의 두 교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우리가 바꿔버리자고. 얘를 y는 x로 바꾸자고요. 자, y는 x로 바꾸고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y는 x가 이런 식으로 뭐 지났겠지.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1이에요. 자, 거리가 루트 2입니다. 루트인데 얘가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기울기 1이니까 삼각비를 쓰면 1대 1대 루트 2잖아. 맞지? 1대 1대.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 된다. 1. 자, 요거 이제 2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요 x, 교점의 h좌표를 알파라 부르고 요 교점의 h좌표를 베타라 부를게요. 베타라 부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돼야 돼? 1이다. 저렇게 나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 자, 그리고 그다음에 얘랑 연립해야 되겠지?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x야. 그럼 루트 x 마이너스 a는 x 마이너스 1이지.
자, 얘를 제곱을 해요. 그럼 x-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a는 제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번을 쌤이 이제 알파, 베타를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정리해주면, 자, 베타 플러스 알파는 3, 맞지? 근거 계수관계. 자, 다음 베타 알파는 1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네요. 요거 그냥 둘이 연립해도 되겠다, 맞지? 둘이 연립하니까 베타 얼마 나오죠? 베타가 3이고, 베타가 2고, 알파가 1이네. 그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2는 1 플러스 a니까 a는 1이다. 자, 요거는 이제 주의할 게 이거야. 증가 함수일 때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 오케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은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함수와 yx의 교점과 다를 수 있다. 알겠지? 요거, 자, 요게 이제 포인트. 자, 이 문제는 이제 출제율이 4. 출제율이 4고, 자, 난이도가, 뭐 할만하죠? 자, 요런 거. 자, 이제 마지막. 자, 25번. 자, 마지막으로 풀고, 자, 끝내겠습니다. 자, 25번은 생각보다 간단해. 자, 25번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그림만 좀 예쁘게 그리면 돼요. fx. 자, fx가, 여기 보니까 x-3분의 x 플러스 1. x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자, 얘가 x는 3이고,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1. 이 표준형을 고치면 x 플러스 3 플러스 1 마 2.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자,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얘가 음수 방향이니까,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그래프야. 자,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뭐라 적혔냐면 5보다 큰 곳. 그렇죠? 5보다 큰 곳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3이잖아. 5면 한 이쯤 될 거야, 있죠. 5보다 클 때는 이 유리함수인 거야, 이거. 맞지? 5보다 클 때는. 자, 얘가 돼요. 자, 이렇게 될 거다. 여기 지울게. 얘가 y는 1. 자, 그리고 자,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자,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되지. 5를 대입하면 5,2분의 6이니까 3이네요. 5,3. 됐지? 자, 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무리함수가 있어. 자, 무리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거든? 자, 이 무리함수는 꼭지점이 5,a다, 맞지? 꼭지점이 5,a고 방향이 이 방향이네, 이렇게. 이렇게 생긴 방향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5,니까 요 선상이 어딘가 있겠네. 됐죠? 자, 이 선상이 이제 어디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자, y는, 지금 쌤 수제 잘못했대. 4네, 4. 4니까, 4지. 마이너스 2라고 적었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이쪽입니다. y는 1을, 그래프를 살짝 내릴게.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지점이지. 요 지점에서 딱 끊긴 거야. 자, 얘가 이제 5,3. 그렇지? 5,3 됩니다. 5,3. 자, 5,3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제 무리함수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5,a.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a가 언제 몰라.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 자, 이렇게 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 자, 가조건. 가조건에 보면 치역은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적겠단 말이야. 자, y가 1보다 크다. 자, 근데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치역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치역은 자, y가 1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y 값이 3보다 크고 이 y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어떻게 이해되겠어? 치역이 이거잖아, 이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얘가 이거보다 위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y가 1보다 크다가 치역이 될 수 있냐?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자, 내려가면 된다. 자, 여기가 5,a면 되지 않냐? 따라서 이 가조건 때문에 a 범위가 나온다는 거지. a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1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치? 얘보다 밑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1보다는 커야 되고, 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요게 이제 가조건입니다. 자, 다음 이제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 자, 나조건은 뭐냐면, 자, 나조건은 1대1 함수가 나왔네. fx1이 fs2면 x1, x2. 그치? 얘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대우 있지, 대우. 우리는 사실 이걸 더 많이 봤잖아. 이것과 이것은 대우 관계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야. 1대1 함수, 1대1 함수. 그래서 사실은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적혔기 때문에 시험에는 이렇게 많이 내요. 헷갈리라고. 알겠지? 요것도 1대1 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가 안 돼요. 맞지? 여기 봐. 교점 2개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위로 붕 떠 있으면 되지. 그치?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1대1 함수인 거예요. 그렇잖아. 1대1 함수. 교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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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도 상관없어요. 1개, 1개, 1개. 되지? 이러면 된다고. 자, 결국 뭐야? 3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 조건을 보니까 3이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나오지. 자, 그래서 가 조건도 만족시키고 나 조건도 만족시켜야 돼. 그럼 둘이 만족시키는 숫자가 누구니? 그게 A가 3인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3이 정답인 거야. 아, A가 3이구나. 자, A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 3으로 고칠게. 자, 3. 자, 3이라고 고치고 얘가 3이라는 것은 결국 얘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쌤이 이제 이 가 의미하고 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그냥 여기가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만났다. 왜 만나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쌤이 하려고, 쌤이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자, 5,3. 자, 이제 마지막 F9. F9 곱하기 FK가 자, 20이다. 자, F9지. F9니까 5보다 크잖아. 그럼 여기란 말이야. 여기가 누구니? 여기가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맞지? 유리함수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어봐요. 자, 대입하면 6분의 10이지.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잠깐만, 이제 FK가 얼마야? FK가 12가 되겠네요. 자, FK가 자, 12. 자, 12가 나옵니다. 자, 12가 나오고. 자, 그럼 FK가 10이라는 건 뭐냐면 Y좌표가 12가 돼야 되거든. 그럼 얘가 Y좌표가 3이란 말이야. Y좌표 10이 되려면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그렇지? 이쪽에 어딘가 있겠지? 이쪽에 K, 12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야? 무리함수예요. 그렇지? 자, 무리함수입니다. 자, 따라서 루트 5-K가 K 플러스 3이 12. 따라서 루트 5-K는 9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자, 제곱하면 자, 5-K 제곱 81. 자, 5-K. 자, K는 마이너스 76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정답 1번입니다. 자, 출제율. 자, 출제율은 굉장히 매우 높아요. 전투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얘도 옛날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난이도는 사실 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서 그렇지 여기랑 만난다라고 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알겠지? 풀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했습니다.